퇴사를 한 지 이제 벌써 5개월이 되어가네요. 저는 딱 4년 차 마케터가 되던 해 회사를 관뒀습니다. 벌써 두 번째 퇴사예요. 첫 번째 회사는 퍼포먼스 마케팅 대행사였어요. 자존감을 낮게 만드는 사수들과 계속되는 새벽 퇴근, 엄청난 업무량과 모든 일을 혼자 쳐내게 했던 환경이었죠. 엉망이 되어 가면서도 버티지 않으면 책임감이 없는 것, 1년으로는 어디로 이직도 못한다는 여러 조언들이 나를 옥죄었어요. 저는 처음 회사를 다니면서 길을 가다가 그냥 눈물이 갑자기 주룩주룩 흘렸고 잘 때 이를 꽉 무는 습관이 어느새 생겼더라고요. 일어나면 턱이 정말 아팠어요. 화장실도 참아가면서 일을 했고 퇴근해서도 밤에 울리는 클라이언트의 요청은 온전히 그냥 신입이었던 제 몫이었었기 때문에 그냥 했습니다. 물론 좋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분들의 한마디에 그냥 힘을 얻으면서 어떻게든 버텼던 것 같고 저는 그저 나를 잃지 말자 그렇게 되뇌이면서 한 번씩 얻는 업무적인 성취감이라던가 들어오는 월급이라던가 쌓여가는 경력으로 버텨냈습니다. 1년 반 동안 온전히 일을 해내고 성과도 냈어요. 그리고 1년 만에 연봉 1천만 원을 올리기도 했고요. 하지만 오히려 몰입해보니 깨달은 거죠. 저는 퍼포먼스 마케팅이라는 직무가 맞지 않다는 걸. 물론 이 대행사가 아니라 예를 들면 클라이언트의 입장에 있는 스타트업이나 대기업에서 퍼포먼스 마케팅을 했다면 또 어떻게 달라졌을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는 조금은 더 큰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일을 원했고 전략이나 기획을 하는 것에 대해서 흥미를 많이 느꼈기 때문에 하고 싶었던 IMC 기획, 브랜딩 이런 업무를 건드릴 수 있는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됩니다. 환승이직으로 쉬지는 못했어요. 근무 시작일을 늦출 수 있을지 요청을 했는데 얄짤없더라고요. 어쨌든 심보가 고약했던 사람들한테 벗어나기도 했고 그 분단이나 시간 단위로 클라이언트한테 수치에 대한 압박을 받던 그런 환경에서 벗어나니까 조금은 살 것 같았어요. 하지만 다시 이상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직무 전환을 하면서 연봉을 깎고 들어왔고 제 경력을 일부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대표님과 저보다 고연차 둘이서 맡던 프로젝트를 들어가자마자 혼자 맡게 됐죠. 심지어 제대로 프로젝트가 돌아가지 않아서 클라이언트가 단단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 화는 히스토리도 몰랐던 저에게 온전하게 돌아왔어요. 그래도 그냥 했어요.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어른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책임감이나 참을성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했죠. 모든 게 그렇게 흘러가잖아요. 사회적인 시선도 그렇고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이대로 도망치고 싶지 않다. 도망치기 싫다는 생각. 이게 고난이라면 내 한계까지 한번 이 젊은 20대에 잃을 게 없는 나의 20대에 한번 임계점을 돌파를 해보고 싶다는 그런 엄청난 도전을 하게 됩니다. 다행히 여기서는 적어도 전 회사처럼 제가 하는 업무가 짜친다고 하거나 그러면서 성장할 수 있는 업무는 다 본인들이 가져가고 성장할 수 없는 단순 처리 업무는 저한테 모는 그런 사수는 없었어요. 이전 회사와 달리 대형 프로젝트를 할 때 한 번씩 저를 도와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걸로 만족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항상 밤늦게 그리고 심지어 새벽 퇴근하는 날들이 잦았는데 적어도 성장할 기회는 생겼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치만 여기도 똑같았어요. 전에 회사처럼 그냥 모든 프로젝트에 저 혼자 남게 되었고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혼자 힘으로 해나가야 됐습니다. 대표님들과 회사 직원 간에 좀 충돌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충돌의 원인은 여러 가지였지만 공통적인 의견은 가스라이팅이었죠. 저도 당했던 것 같아요. 이걸로 사실 길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 도저히 혼자 업무를 할 프로젝트가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 인력 보강을 요청하니까 저를 따로 부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너 성격 때문에 인원을 붙이지 않았다. 저는 욕심도 자존심도 세서 새로운 친구가 와서 함께 업무를 했을 때 그 친구가 성과를 내면
제가 자존심이 상할까봐 너 때문에 붙이지 않았다 라고 하시던가 뭐 너 이거 일 많은 거 아닌데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 라던가. 그때 제가 했던 일은 IMC 전략과 운영, SNS, 인스타그램, 유튜브 운영, 그거에 필요한 콘텐츠 기획, 이벤트 기획, CS, 저는 하는 게 없었습니다. 이 과정을 겪는 게 고통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해보지 않았던 업무를 아닌 것처럼 해내야 됐었고 성과도 냈어야 됐으면서 이런 분들의 말도 버텨내야 됐던 거니까요. 억 단위의 IMC 업무를 혼자 해야 하는 것부터 이미 엄청난 압박감이었어요. 근데도 그냥 했어요. 결국 제 선택이잖아요. 남든 떠나든. 이런 힘듦 속에서 남을 거면 불평보다는 어떻게 좋아질지를 고민을 했습니다. 대표님들과 진솔하게 대화도 시도했고 일부 사과도 해주시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관계도 더 개선이 되기도 했고요. 도움이 필요하면 직설적으로 요청하는 법을 배웠고 더 현명하게 질문하는 법도 공부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 그 무엇보다 정말 많은 공부와 시도를 하고요. 사실 이렇게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도 알아요. 다만 이제 모이게 되면 이 현상에 대해 불만이 터져 나오고 그 잘못만을 얘기하는 그런 대화만 가득했던 상황이 자꾸 펼쳐지니까 거기서도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해는 했어요. 저도 똑같은 상황을 겪었으니까. 근데 부정적인 감정을 계속 받아들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안 그래도 지쳤던 저를 더 지치게 했던 것 같아요. 한 번씩 제 생각들을 얘기해보기도 했는데 썩 받아들여지는 기분은 아니어서 점점 입을 닫고 일에만 더 집중을 하기 시작을 했죠. 1년간의 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끝냈어요. 모든 걸 소진했고 끝나고 난 뒤 제 몸은 많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끝날 쯤 되니까 성과가 가시화됐어요. 프로젝트의 KPI, 그러니까 연간 목표는 초과 달성을 했고 클라이언트 또한 정말 만족을 했고 이 프로젝트를 통해 다른 데서 보고 똑같이 해달라고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점점 회사에서 인정을 받기 시작했어요. 대표님들한테도 칭찬을 받기 시작을 했고 회사 내에서도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오갔죠. 근데 저는 즐겁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아무런 감정이 점점 없어지고 슬픈 쪽에 가까웠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도 올해 이 프로젝트로 나는 할 일을 했구나. 내년 연봉 협상 때 기대해 볼만 하겠다. 남은 연말은 안정적으로 캠페인 마무리를 하고 내년 준비를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던 시점에 저는 10월, 9월, 8, 9월쯤에 갑자기 정말 큰 대형 프로젝트 2개와 갑작스러운 퇴사로 공백이 생긴 또 다른 대형 프로젝트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냥 이미 지칠 대로 지쳐있던 저는 원래 갖고 있던 면역질환 재발과 함께 출근길에 공황으로 쓰러졌어요. 그냥 쓰러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결국 퇴사를 결정을 했어요. 저는 스스로에게 참 질문을 많이 했어요. 사실 공황이 일단 있었기 때문에 너 앞으로 뭐 할 거야? 같은 질문보다는 더 본질적인 질문을 했죠. 우선 시작은 괜찮다, 로사야. 괜찮다. 너는 정말 괜찮아. 최선을 다했어. 였고 그러면 너의 행복은 뭐니? 라는 질문을 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고 싶어? 지금까지 회사에서 왜 버텼던 거야? 버텼으면 안 됐어가 아니라 정말 왜 버텼는지에 대한 이유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왜 이 지경까지 왔을까? 너는 왜 너의 몸이 다 망가졌을까? 그렇게까지 하면서 버텼던 이유가 뭘까? 앞으로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정말 너는 너의 행복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니? 라는 질문을 한 거죠. 쉽지가 않았어요. 책도 계속 읽었고 치료도 꾸준히 했고 힘들었던 마음을 가다듬고 운동도 시작을 했어요. 지금도 사실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처음보다는 답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확실한 건 지금까지 회사에 맞추며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 찬 곳에서는 어떻게든 성과를 내고자 하는 나의 그런 기질이 불행하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또 그런 삶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죠. 이제는 조급했던 마음을 비우기로 했어요. 당장의 이직보다는 나를 위해 살자라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고 회사 밖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이거는 정말 처음부터 들기보다는 제 마음이 건강해지고 몸이 조금씩 회복하면서 자연스럽게 들더라고요. 제 20대는 어딘가에 소속되려고 무던히 애를 썼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30대는 나에게 끌어당기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당장 사업을 할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회사 밖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을 찾아보고 있고, 내가 원하는 방식, 나와 가치관이 비슷한 회사 밖에서 자기만의 방식대로 돈을 벌면서 앞서가는 사람들을 찾아봤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행동들을 하는지 확인을 했죠. 다 본인의 채널을 활성화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마케터였으니 나만의 SNS,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같은 채널을 갖는다는 게 어떠한 힘이 있는지를 알고도 있기 때문에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기획과 운영 업무를 했어서 제작 능력이 없던 게 저에겐 큰 벽이었어요. 그래서 그 벽부터 깨기로 했죠. 유튜브를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이 채널은 저한테 정말 의미가 큰 채널이에요. 궁극적으로 뭘 이뤄내야지 하고 시작한 거는 사실 아니고요. 앞서 말했듯이 20대에 쌓아 올렸던 것들을 다시 정리하고 30대를 더 주체적으로 나아가기 위해 재정비하는 시간임과 동시에 저에게는 치유를 할 수 있는 공간 같아요. 그냥 이 채널에 정말 우연히 들리게 된 여러분들 중에 직장인분이라면 저랑 비슷한 어려움을 겪던 분, 아니면 퇴사하고 길을 잃은 분, 정말 조심스럽지만 공황이나 우울증으로 하루하루가 투쟁인 분, 아니면 그냥 94년생 동년배 친구들이라면 한 분이라도 힘이 되길 바라고 있어요. 저는 정말 지금까지 직장에서 버텼던 상황 속에서 많이 외로웠고 너무 혼란스러웠고 불안했고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느꼈고, 그럼에도 주변에 따뜻한 지인과 가족의 응원과 사랑으로 힘을 얻었거든요. 제가 힘을 얻은 것처럼 아마 여러분에게도 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저는 올해 영상도 꾸준히 찍고 저를 위해 최근 도전한 미라클 모닝도 꾸준히 하고 독서도 하고 있어요. 인스타그램을 포함해서 계속 제가 줄 수 있는 그런 가치에 대해서 정립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제 2의 인생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되게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꿈을 꾸면서도 현실을 책임져야 되는 어른이니까 어떻게든 저는 성과를 내는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성장해가는 모습을 여기서 그려보려고 해요. 이 모든 것의 기반이 되는 건 저의 집인, 저와 참 닮은 이 공간이에요. 작년 10월만 해도 정말 엄청 엉망이었던 집이 지금은 참 많이 깨끗해졌어요. 집도 제 마음도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 거죠. 저는 글도 써보고 싶고 제 목소리를 조금 더 선명하게 여러분께 들려드릴 수 있는 스피치도 공부를 해보고 싶고, 스스로를 위한 브랜딩도 하고 싶어요. 너무 도전해보고 싶은 게 많아요. 제가 성장해가는 모습을 여기서 한번 그려볼게요. 아직은 더운 여름이지만 곧 선선해지겠죠?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또 괜찮아지는 날이 오더라고요. 오늘은 정말 어쩌면 너무나 지루할 수도 있는 제 얘기를 길게도 했는데,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냥 이 공간이 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우리만의 속도에 맞추어서 성장해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